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돌싱글즈 조혜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올인하고 다 퍼주는 스타일이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진심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분인데 초반에 약간 금사빠 기질을 조금 보여요. 캐리어를 들어준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캐리어를 들어준 거죠. 예영님만 캐리어가 좀 많았었거든요. 캐리어가 혼자서 4개여가지고 이런 걸 보면 예영님은 여행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가본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로망이 있고 그 모임이나 왁작지껄하게 모이는 걸 많이 안 해본,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그래서 많이 안 해보면 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모르죠. 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근데 이제 한번 마음에 가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드러냅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볼링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팀을 바꾸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해버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단순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리액션을 차별했다라고 느끼더라고요. 나랑은 내가 먼저 하고 파이팅 잘하자고 이래 막 해서 먼저 막 나서서 이랬는데 저쪽 팀에 가서는 그 민건 씨가 더 나서서 막 이거 한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한번 그걸 느끼고 나서는 이제 아무 설렘이 없는, 바로 식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건님은 막 리드하고 능수능란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달랐다기보다는 민건님이 조금씩 게임을 하면서 몸이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라님이 좀 소극적이니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사람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근데 예영님은 이미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 생각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배신자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아. 왜냐면 저 사람과 나는 서로가 마음을 교환한 사람, 이미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한 사람들이 겪는 일이기도 해요. 좀 돌진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좀 빨리 실망하고. 그래서 아마 예영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한동안 외로움을 겪으면서 이런 좀 금사빠의 기질이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예영님은 솔직하고 돌진하는 모습은 되게 좋아요. 그거는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볼링장 씬에서는 약간 그게 단점으로 드러나버린 예죠. 근데 이게 이제 장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정민 씨와 맞물리면서. 정민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세계관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면서 소유욕이 강한 사람. 딱 그 사랑의 모습이 있고, 그거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 미쳐서 결혼하고 싶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영 씨도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좀 안 맞을 것 같다, 나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런데 결이 되게 맞는 사람이 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민 씨가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정민 씨가 많은 분들한테 호감의 연결고리를 두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연애 프로에서는 선택지 자체가 4명이니까 뭐 처음부터 한 명한테 올인하기보다는 뭐 정민 씨 같은 전략을 쓰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그 유리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근데 좀 슬슬 이쪽에도 좀 호감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결이 맞는 사람은 너다. 이제 외모나 코드는 다른 사람이랑 맞지만, 그리고 어제 대화를 해보니 결이 맞는 사람은 너다, 이렇게. 그러면서 데이트를 신청을 합니다. 그냥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가 결정이 되고, 이제 예영 씨가 나 잘 웃네라는 표현에 잘 웃어 몰랐나봐 라는. 근데 여기에서 예영 씨가 굉장히 밝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약간 공격적인 면도 있구나. 여기서는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격적인 면이라는 게 상대를 막 괴롭히고 그런 공격이 아니라,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소유욕이나 약간 집착을 하는 건 아닌데 집착의 방향성이 드러날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예영 씨의 생각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내가 너무 스스로를 낮춘 게 아닌가,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뭔가 그런 날카로움 속에서도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웃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시절이 좀 지나고 약간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마 다 괜찮을 거예요. 예영 씨도. 근데 이 사람이 나만 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더 공격적인 저 면이 드러나겠죠. 근데 예영 씨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면 저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는 단점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자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아무 얘기 없이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인다 라고 하는데, 예영 씨가 그러는 거죠. 네가 나 찍은 거 아니잖아. 네가 선택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자고 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민 씨는 데이트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안 가더라도 남은 사람끼리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체로 하면서 좀 아쉬움, 서운함을 표현을 하죠. 아, 그렇구나. 약간 난 너와 단둘이 있고 싶다. 그 깊은 관계를 빨리 만들고 싶은, 혹은 나는 이미 사랑에 빠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저 마음과 속도가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의 그런 일관된 그런 거를 맞춰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정민 씨가 또 고맙다라고 하면서 먼저 말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다른 건 다 괜찮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라는.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잘 만났죠. 돌싱글즈가 끝나고 이 두 분이 계속 만난다면 이제 자기가 남사친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자기도 이제 여사친이 없고 딱 이성관계가 없고 딱 상대만 바라본다면 두 사람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장거리인데다가 빠르게 사랑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콩깍지가 확 씌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콩깍지가 어느 정도 벗겨지고 장거리고 내로남불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처럼 서로만 바라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뭐 큰 문제 없겠죠. 오히려 가장 좋은 커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밤 데이트 나가는 두 사람이 기분 좋고 계속해서 웃고 합니다. 좋은 게 맞는 거냐라고 영 씨가 자꾸 걱정을 하긴 하죠.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초기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영 씨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참 잘 다룬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말이죠. 근데 약간 좀 거리를 둔 사람이 보면 너무 간지럽고 오버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사람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나를 다루는 사람으로 느껴질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 피크닉 바구니를 조금 부끄러워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사랑받고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 남자 되게 자상한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나는 너에게 사랑받고 있고 너는 되게 자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칭찬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자꾸 이끌어주는 거란 말이죠. 정민 씨도 칭찬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쁘다고 생각한다. 예영 씨는 거기에서도 자기가 이제 어필하는 걸로 말을 바꾸죠. 나는 한 편도 못 받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들 감사하네. 근데 굳이 뭐 내가 표를 받아 내가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한테 대시를 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저런 말 싫어할 사람 없죠.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런 말을 하면 훨씬 더 끌리죠. 그래서 호감이 생겼다고 얘기하고부터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았다. 잡아야겠다.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저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더 가볍게 보고 별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을 했을 때 고마워하고 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최소한 정민 씨는 그 말을 감사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로 인해서 더 호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영 씨의 또 장점이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인정해요. 열정이 생겼어? 이런 말에도 갑자기 그렇게 되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같은 마음이어도 뭐 열정이라기보다는 이러면서 약간 자기의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예영 씨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정민 씨가 이제 옷을 덮어주니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안 따뜻할 텐데 라는 말을 했을 때 너의 온기라 따뜻해 이런 멘트까지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더 뛰어난 멘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라고, 나는 뭐 길에서도 키스할 수 있고 그냥 남들 신경 안 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영 씨 거기서 그런 마인드야 지금이라고 이제 지금을 강조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민 씨가 저런 훅 들어온 말에 얼굴이 빨개지죠. 지금도 상대방만 가능하다면 바로 라고 했을 때 마음 가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키스를 했든 하지 않았든 머릿속으로는 이제 키스를 한 거예요. 이미 그걸 상상을 했으니까. 상대가 상상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신과의 관계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진도가 나간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안달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진도에 대한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끄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정민 씨가 좀 걱정을 해줍니다. 괜찮냐? 라고 했을 때, 괜찮은데 자러 가고 싶다. 라고 하니까 정민 씨가 이제 같이 갈까? 라고 할 테니까 예영 씨가 이제 괜찮다. 그냥 조용히 더 놀아라. 라고 하는데 같이 가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영 씨가 기본적으로 예영 씨가 가지는 성향은 좀 상대가 나한테 믿음만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한눈만 안 판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렇게 뭐 자주 가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 이제 하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깨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기준이 높을 수는 있겠지.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런 걸로 질투해 이럴 것들도 질투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건 예영 씨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되게 쿨하게 상대를 대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와서.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성격 면도 있었겠지만 그런 면을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정민 씨가 이제 술을 진짜 못 먹는구나. 근데 많이 안 먹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정민 씨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죠. 약간 자기 기준과 이런 세계관이 강한 사람이니까. 데려다주고 두 사람이 이제 포옹을 하고 이제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볼 거는 그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주죠. 근데 그게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앞에 봤던 민건 씨의 사례로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술이나 이런 거를 막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은 뭔가 정답을 원하거든요. 근데 가끔 어디서나 쓰이는 정답은 존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뭔가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사회성을 키우거나,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에서 내 영향력을 키우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걸 써야 되죠. 이것도 결국 그 사람에 맞는 걸 써야 되고, 예영 씨가 어떤 사람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운 좋게 정민 씨와 잘 맞는 그런 것을 자기가 쓴 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람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